장군 말하듯이 코르시카라고 했잖아. 이 상위 용사 저기로 전왔는데 문병원으로 전왔는데 나중에는 군사 박물관. 안녕하세요, 로마 이야기꾼입니다. 예,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요, 이 파리 도심 안에 있는 앵발리드라는 곳입니다. 이곳은요, 예전에 이 루이 14세 때 이 전쟁 중에 이 다친 상위 이 군인들을 위한 이 병원으로 건립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요, 이 몇천 명의 환자를 정말 돌보던 병원이었거든요. 근데 현대에 와서는요, 이곳이 이 변화해서 군사 박물관 겸 이 프랑스의 이 전쟁 중에 돌아가신 아주 중요한 분들, 위대한 분들, 이런 분들의 묘소로 이곳이 지금 쓰이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곳에 또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요, 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아시죠? 이 나폴레옹의 묘소가 바로 이곳에 있답니다. 그래서 입구에도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 위에 이 말을 탄 사람이 바로 이 앵발리드를 갖다가 만들도록 명령한 이 루이 14세고요. 이 그 외에도 보면은 이 태양의 얼굴이 이렇게 있죠. 그건 역시 이 태양왕 이 루이 14세를 나타내는 거랍니다. 이곳에 들어오시면은요, 이 간단한 것이 이 좌우 건물은요, 이 무기 이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고요. 이 정면에 보이는 저 뒤에 황금돔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이 나폴레옹의 이 묘소가 바로 그곳에 있답니다. 여러분, 이곳에 들어오시면은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와서는 두 개의 큰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첫째는 이 여러 종류의 무기들입니다. 이 남자들이라면은 정말 흥미진진한 거죠. 두 번째는 이 나폴레옹의 이 묘소랍니다. 근데 도리어 저는요, 이 짧은 시간 내에 이곳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린다면은 무기도 물론 보지만은요, 더 중요한 거는 이 나폴레옹의 일생, 이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에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프랑스 역사뿐만 아니라요, 이 세계 역사에 있어서 이 나폴레옹이 끼친 영향 정말 크죠. 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이 나폴레옹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시죠. 근데 어디 있는지 아니, 근데 저걸로 가야 되거든. 이곳은요, 군인들을 위한 이 성당입니다. 물론 지금도 매 행사 이루어지거나 이 미사 볼 때 사용되죠. 저 위에 매달려 있는 많은 국기들은요, 이 프랑스 혁명 때 싸운 다른 나라들이나 상대 나라들에서 그 승리를 하여 빼앗아 온 그 적군의 군기를 갖다가 전시해 놓은 거요. 이 신도성 밑에 지하에는 아직도 유명한 군인들의 무덤이 있답니다.
이곳이 바로 이 나폴레옹의 이 묘랍니다. 이 육중에 이 관으로 이 둘러싸여 가지고 이곳에 안치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2층에서 이 아래로 쳐다볼 수도 있고요. 이 또한 아래로 내려가서 이 바로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곳은 바로 이 건물에요. 이 밖에서 봤을 때 황금색 돔, 이 바로 이 수직 아래 이 나폴레옹의 관이 안치되어 있고요. 저 위에 보이는 이 천장화가 화려하게 그려져 있는데 이 그곳은 주된 내용은요. 이 건물을 짓게 그 명한 이 루이 14세가 하늘로부터 이 검을 갖다가 받는다는 그런 신화적 요소를 갖다가 그려놓은 것이랍니다. 이 또한 이곳은요, 이 사방에 보시면은요, 이 나폴레옹의 묘뿐만 아니라 이 그동안 이 프랑스 역사상 이 프랑스를 위기 때마다 구해낸 이 많은 유명한 장군들의 이 묘소가 이곳에 같이 이곳에 안치되어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저와 함께 한번 나폴레옹 일생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요? 이 나폴레옹은요, 이 1789년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가 그의 나이가 20살이니까 바로 혁명 20년 전에 이 이탈리아 가까이 있는 작은 섬 코르시카 섬에서 태어납니다. 이 그는 어려서 프랑스 본토로 건너와서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 육군 사관학교 자녀들은 모두 이 귀족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육군 사관학교에서도 놀림을 받으면서 이 시골 뛰기 이 나폴레옹이라고 놀림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꿋꿋하게 학업을 정진하죠. 그러던 이 평범한 이 사관생도가요 크게 커지는 거는요 이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고 바로 프랑스 혁명이랍니다. 이 프랑스 혁명 때 이 프랑스 혁명이 나타났을 때는요 이 프랑스 국민들이 그 당시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루이 16세 마리아 앙토네트의 목을 갖다가 참수형시키면서 이 왕정을 뒤집고서 공화정을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 유럽의 이웃의 나라들은 모두 이 왕들이 아직은 다스리는 이 황제나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는데 그들의 왕이나 황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프랑스의 정신이 넘어온 다음에는 이 자기도 무사치 못하죠. 그래서 힘을 합쳐가지고요 이 프랑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프랑스는 혁명으로 어수선한데 이 외부의 이 막강한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공격해오니 완전 풍전등화죠. 그때 그 당시에 이 프랑스를 살리는 것이 이 바로 영웅같이 나타난 이 나폴레옹이랍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이 정말로 많은 싸움에서 연전연승을 하면서요 이 프랑스에서 정말로 이 슈퍼스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폴레옹은요 이 간파를 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적이었던 이 영국을 무찌르기 위해서는요 영국의 힘은 이 식민지에서 오기 때문에 식민지에 모든 것이 들어오는 길목인 이집트를 갖다가 쳐야 된다고 해서 이집트의 원정을 떠나가죠. 그런데 이렇게 이 나폴레옹이 슈퍼스타로 떠올라니까 프랑스 내에서도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모여지게 됩니다. 나폴레옹은 미리 알았죠. 그래서 미리 쿠데타를 일으켜갖고요. 자기가 제1통령이 되면서 그 당시에 또 유명한 거는요. 그 당시에 북부 이탈리아는 이 오스트리아령이었는데요. 이 오스트리아령에서 이 오스트리아와 싸우던 이 프랑스가 군인들이 이 포위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를 구하기 위해서 이 원정을 떠나는데요. 이것을 미리 오스트리아는 알았기 때문에 모든 들어올 수 있는 길목을 갖다가 다 막고 있었는데 이 영웅은 다릅니다. 그는 생각지 않은 알프산을 넘어서 허를 찌르는 거죠. 그것이 유명한 이 나폴레옹이 알프산을 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정연승하는 이 프랑스 또한 이 나폴레옹에도요 이 불행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이 프랑스는 육군은 강한데 해군 약하죠. 그렇지만 영국은 이 해군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라팔가 해전에서 이 프랑스가 지게 됩니다. 이 나폴레옹은 압니다. 이 해전으로서는 도저히 영국을 이길 수 없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 봉쇄령인 이 대륙 봉쇄령을 내리죠. 그래갖고 유럽의 모든 자기 정복하에 있는 나라들이 영국하고 무역을 못하게 해갖고요 영국을 고사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영국은 생각보다는요 이 식민지에서 모든 물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오랫동안 버티고 이 도리어 그 명령을 받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이 정말 불평불만이 높아지면서요 이 슬금슬금 이탈해서 이 밀무역을 합니다. 스페인이 포르투갈이 나중에는 러시아까지.
그래서 나폴레옹이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러시아의 원정을 떠나는 것이 그 유명한 러시아 원정입니다. 근데 거기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나폴레옹이 뼈아픈 실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프랑스에 간신히 돌아왔을 때는요, 이 프랑스 내에서도 인기가 너무 떨어져 가지고 이 프랑스에 대응하는 연합국과 함께 대항해서 이 라이프치 전투에서 큰 패배를 함으로써 할 수 없이 퇴위 물러나게 되죠. 그러면서 엘바섬에 유배를 갑니다. 그래서 이 승전국인 여러 나라들은요, 빈에 모여가지고 이 나폴레옹 이후에 유럽을 어떻게 요리할까, 어떻게 이 과실을 갖다가 나눌지 이렇게 골몰하고 있는데, 그때 쇼킹할 뉴스가 들어오는데 이 9개월 만에 나폴레옹이 엘바섬에서 탈출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 전투에 들어가는 것이 그 유명한 워털루 전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나폴레옹이 다시 패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돼 갔고요. 그곳에서 약 한 6년 정도 더 살다가 그곳에서 죽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영웅의 나폴레옹의 일대기랍니다. 이곳에서는요, 이 나폴레옹만 묻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재밌는 거는 그의 아들 나폴레옹 2세가 같이 묻혀 있답니다. 이 나폴레옹 2세라고 하면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세핀, 조세핀과는 아기가 없어가지고요, 그 이후에 이혼을 한 후에 정략적으로 오스트리아 공주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두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나폴레옹 2세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버지가 센트 헬레나 섬으로 귀향간 이후에 그는 외갓집에 해당되는 오스트리아로 돌아가서요, 그곳에서 일상을 살다가 죽게 되고 그곳에 묻혀 있는데요, 그를 갖다가 다시 이곳에 아버지와 함께 묻게 해주게 한 거는요, 재밌게도 히틀러랍니다. 이 히틀러가 평소에도 나폴레옹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가 2차 대전 중에 이 나폴레옹 2세를 이곳에 옮겨가지고요, 아버지와 함께 묻히게 해줬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이 나폴레옹은 센트 헬레나 섬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것에 오래 묻혀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근대에 들어와서요, 이 프랑스에서조차 이 나폴레옹의 그 위대함, 또한 이 프랑스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할 목적으로요, 이 영국과 타협을 해가지고요, 그곳에서부터 이곳으로 모셔와서 이곳에 안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나폴레옹은요, 물론 이 프랑스의 영웅이지만은요, 이 세계 역사에도 끼친 영향이 적지가 않답니다. 그가 본의 아니게 이 정복한 땅에 이 프랑스 혁명 사상, 즉 이 자유, 평등, 박애 이런 사상을 갖다가 뿌려놓게 됨에 따라서요, 그가 물러난 후에도요, 각 나라마다 이 국민들이 자각하여서 이제는 왕정을 거부하고 이 공화정으로 넘어가면서요, 정말 근대 사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런 면에서 정말로 이 나폴레옹이 크게 영향을 끼쳤다고 말 못할 수 없죠? 그런 면에서 이 나폴레옹이 세계 역사상의 영향이 크다고 모두들 인정한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프랑스 파리 도심에 있는 이 군사 박물관이자 또한 중요한 거는 이 나폴레옹의 묘소가 있는 앵발리드 여러분하고 같이 봤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다음에 더 재밌는 프랑스 동영상으로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